병실 창문으로 5월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윤옥자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62세.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혈압약을 조정하고 며칠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박종태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통장 어디 있어? 종태는 병실 문을 닫자마자 물었습니다. 안부 인사는 없었습니다. 서랍에 있어요. 옥자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보험 증서도 집에 있지. 인감도 필요한데. 종태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쉬어. 내가 다 처리할게. 말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서류에 꽂혀 있었습니다. 옥자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30년 가까이 물류회사 회계팀에서 일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오가는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수없이 봤습니다. 횡령, 배임, 배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종태의 저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옥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 좀 다녀올게. 은행 업무 봐야 해서. 종태는 금방 일어섰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9시쯤이었습니다. 옥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은 반쯤 쳐져 있었습니다. 복도 쪽 소음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종태였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옥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네. 미경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종태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진단서 받았어요. 의사가 어지럼증이랑 일시적 인지저하 가능성 있다고 적어줬어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태의 대답으로 대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되나요? 판단 능력 흐린 걸로 잡히면 서류 정리 쉬워진다고요? 종태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보험금은 제가 수익자니까 문제 없고요. 상속만 정리되면 네, 새로 시작할 수 있죠. 옥자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대는 차미경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습니다. 종태가 작년부터 자주 만난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관련 자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경 씨 말대로 할게요. 일단 서류부터 정리하고 다음 주에 뵙죠. 통화가 끊겼습니다. 종태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옥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를 고르게 만들었습니다. 종태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옥자의 얼굴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잘 자네. 종태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갔습니다. 옥자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퇴원은 주말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자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옥자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약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옥자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62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야. 옥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종태가 왔을 때 옥자는 약 부작용인 듯
발음을 흐리게 했습니다. 오늘 머리가 좀 무거워요. 그래. 의사 불러볼까? 종태는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약 때문인가 봐요. 옥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종태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푹 쉬어. 내가 집 정리 좀 하고 올게. 종태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옥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월의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30년 회계 업무로 단련된 냉정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방심할 때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을, 더 많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기다릴 때였습니다. 증거가 쌓일 때까지. 종태는 매일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A4 봉투를 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 조금 나아요. 옥자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기운을 빼는 건 이제 익숙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 좀 보자. 종태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계좌 관리 권한을 남편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행 업무 처리하려면 필요한 거야. 당신 몸 안 좋은데 매번 은행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 종태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준비된 말이었습니다. 옥자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니, 읽는 척했습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갔지만 머릿속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요. 잘 안 보여요.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내가 다 확인했어. 종태가 손가락으로 나릴란을 가리켰습니다. 그래도 한 장만 복사해도 될까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고 싶어서요. 옥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태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뭐 하러? 병원에서 서류 관리도 못 하잖아. 그래도요. 제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옥자는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복사해. 간호사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옥자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어지럽다는 연기였습니다. 간호사님, 이 서류 복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잠깐만요. 젊은 간호사가 친절하게 받아들었습니다. 복사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옥자는 복사본을 받아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종태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옥자는 원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복사본은 침대 옆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종태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몇 개 더 처리해야 해. 보험 수익자 변경하고 부동산 관련 서류도 있고. 네.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태가 나가고 나서 옥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5월 9일 계좌 위임장. 국민은행 지점. 종태 단독 인출 권한. 날짜, 서류 종류 내용을 정확히 적었습니다. 감정은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만 기록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종태는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보험 정리하는 거야. 수익자를 내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절차가 간편해. 종태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옥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말만 듣고 도장만 찍으면 돼. 종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옥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태는 만족스러운 표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잘했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그 말이 옥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태가 나간 뒤 옥자는 다시 메모를 남겼습니다. 5월 12일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기존 자녀에서 남편 단독. 종태 발언. 당신은 내 말만 듣고 도장만 찍으면 돼. 기록할수록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자는 잠들지 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뒤편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종태의 눈에서 자신이 사라진 건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종태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물류회사 퇴직금과 상여금, 그리고 외삼촌에게 물려받은 토지 지분까지. 종태는 옥자를 검소한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돈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옥자는 30년 가까이 회계팀에서 일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산을 분산하고 명의를 나누는 것쯤은 기본이었습니다. 남편 명의와 분리된 자산들은 여전히 안전했습니다. 옥자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종태가 빼앗으려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옥자가 살아온 6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 쌓인 존엄이었습니다. 그걸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종태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이건 집 명에 정리하는 거야. 세금 문제 때문에. 옥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태는 흡족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다음 주면 다 끝나. 옥자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없는 미소였습니다. 종태가 나가고 나서 옥자는 다시 복사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5월 13일 아파트 명의 이전 동의서. 종태 단독 명의로 변경 추진. 옥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증거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가 오면 옥자는 움직일 것입니다. 종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옥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종태는 병실 창가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접수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은 해놔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종태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좁았습니다. 모든 말이 들렸습니다. 옥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장례식장. 그 단어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빈손은 큰 걸로요. 조문객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카드 결제 가능하죠? 종태는 메모를 하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옥자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종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옥자는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감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종태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엔 미경과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보험 서류 마지막 확인하러 왔어요. 미경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종태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옥자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척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받고 올게요. 미경은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종태도 따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에 섰습니다. 옥자는 침대에 누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가 자리 잡아두면 조문객 명단으로 돈 흐름도 만들기 쉬워요.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분위기만 만들면 다 따라와요. 부의금 처리도 깔끔하게 되고. 옥자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장래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장사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죽음으로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병실 불이 꺼졌습니다. 간호사 회진도 끝났습니다. 옥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구장례식장 몇 곳이 나왔습니다. 옥자는 그중 가장 큰 곳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메모리얼 홀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운영팀장님이신가요? 네, 최현수입니다만. 제 이름으로 빈소 예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윤옥자 62년생입니다. 예약 확인이요? 지금 시간이 늦은데요. 현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옥자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남편 박종태가 오늘 오후에 예약했을 겁니다. 예약 번호 확인해 보시겠어요? 옥자는 종태가 적었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남긴 수첩 모서리에 적힌 숫자들이었습니다. 예약 번호 RL 다시 051이 맞습니까? 현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접수됐네요. 그런데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옥자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예약 상담실 CCTV 확보 가능합니까? 그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필요할 겁니다. 상담 과정 녹취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옥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사본 보관해 주세요. 제가 나타나는 날까지 절대 티 내지 마세요. 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혹시 전직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류회사 회계팀 30년 근무했습니다. 숫자와 서류는 제 전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직 경찰 행정직이라서요. 이런 일이 가정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법적 선안에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자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은행 업무 대행 서비스 연락처 아시나요? 네, 저희 병원이랑 제휴된 곳이 있어요. 연결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오전 11시쯤 은행 직원이 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새 계좌 개설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같이요. 옥자는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신분증과 도장이었습니다. 네, 금방 처리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이 끝났습니다. 새 통장이 발급됐습니다. 옥자는 기존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했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줄 서류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계좌번호 끝자리 2개만 다른 가짜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남편이 성공했다고 착각하도록 만든 미끼였습니다. 진짜 돈은 새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가짜 서류는 남편의 손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옥자는 서류를 침대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종태가 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내일 퇴원할 수 있대. 의사가 그러더라. 그래요? 다행이에요. 옥자는 웃었습니다. 힘없는 미소였습니다. 집 가면 푹 쉬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종태는 옥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정한 척이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태가 나간 뒤 옥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마음은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죽음을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쌓였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휴대폰을 열어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서류, 통화 내용, 장례식장 예약까지 모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자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설 것입니다. 장례식장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5월 17일 오전 10시. 빈소는 3층 국화홀이었습니다. 종태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 연습을 했습니다. 슬픔, 상실, 망연자실. 거울 속 얼굴은 그럴듯했습니다. 미경이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조문객 명단 확인했어요. 예상 인원 80명 정도요. 상가금 계좌는 새로 만든 통장으로 연결했어요. 처리 깔끔하게 될 거예요. 미경은 웃었습니다. 종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돼.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빈소에는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물류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옥자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 너무 갑작스러워서. 한 남자가 종태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저도 아직. 종태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기는 계속됐습니다. 미경은 구석에서 휴대폰을 보며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조문 흐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청소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청소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빈소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옥자였습니다. 종태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윤 선배님 아니에요? 살아계신 거 아니야? 옥자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당신이 내 장례를 예약한 걸 내가 왜 몰라야 해? 옥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말투였습니다. 그 차가움이 빈소를 얼렸습니다. 운영팀장 최연수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현수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이 벽면 TV에 연결됐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상담실 CCTV 캡처였습니다. 종태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했습니다. 5월 12일 오후 2시 17분. 두 번째 화면, 예약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망자 성명 윤옥자 예약자 박종태 배우자. 세 번째 화면.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판단 능력 저하 진단서 확보. 서류 정리 시작. 미경의 번호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네 번째 화면. 통화 녹취 요약본이었습니다. 장례 끝나면 상가금 처리. 부동산 정리도 빠르게.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살아있는 사람 장례를 예약했다고? 한 남자가 종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종태야, 이게 뭐냐? 종태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게 오해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출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직 자료 설명 안 끝났습니다. 옥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한 빈손이 아니야. 옥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은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외삼촌에게 물려받은 시 토지 지분. 현재 시가 2억 3천만 원. 두 번째는 물류회사 퇴직금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잔액 1억 5천만 원. 세 번째는 별도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30년간 모은 적금과 펀드. 총액 8천만 원. 당신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 옥자는 종태를 받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나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조문객 중 한 여성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옥자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이렇게까지.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종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선은 넘어갔습니다.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경찰 신고하시겠습니까? 옥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법적 처리는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모두 보관돼 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장례가 아니라 증명의 자리였어요.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옥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옥자는 빈소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옥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62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30년 회계팀에서 배운 건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읽는 법, 증거를 남기는 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옥자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시작. 그녀는 앞을 봤습니다. 뒤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옥자는 빈소 중앙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종태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출구를 향해 움직이려 했습니다. 현수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찰 오고 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냥 상담만. 상담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조문객들을 돌아봤습니다. 물류회사 동료들, 옛 친구들, 친척 몇 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지키려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옥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회계팀 후배였던 이정미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몰랐어요. 선배님이 이런 일을 겪고 계신 줄. 옥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네요. 선배님 혼자 다 견디셨어요.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기록이 있었고 법이 있었어. 그녀는 종태를 봤습니다. 종태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붉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데 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종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이 할 일은 법이 하겠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옥자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빈소 밖으로 걸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옥자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경찰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진술 준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모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CCTV, 서류, 녹음 가능한 범위, 내 통화 내용까지요. 감사합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용기 있으셨습니다. 옥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종태와 미경은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됐습니다. 옥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됐습니다. 서류, 통화 내용, 장례식장 예약, 재산 이전 시도까지 변호사가 옥자에게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사기, 재산권 침해, 그리고 정신적 학대까지 입증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는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혼과 재산 분할만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옥자는 병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 많이 회복하셨어요. 이제 집에서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옥자는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새로운 주소를 말했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옥자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내 인생이다. 62세. 늦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박민석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나한테라도 말했으면. 민석은 울먹였습니다. 옥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사람은 변해. 옥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거든.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할 거 없어. 넌 잘했어. 옥자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잘 살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옥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밥, 된장찌개, 나물 3가지. 간단했지만 충분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옥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본 건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변호사 사무실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물류회사 동료들과 차 한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미뤄뒀던 여행도 계획 중이었습니다. 혼자서도 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옥자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가 마주 앉았습니다. 선배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천천히 생각해 볼게. 회사로 다시 안 오실 거예요? 아니, 이제 나이도 있고 다른 걸 해보고 싶어. 옥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0년 회계했으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좀 해봐야지. 정미는 웃었습니다. 멋있어요, 선배님. 멋있긴. 그냥 사는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 이야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옥자는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좋아하는 과일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였습니다. 옥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선택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옥자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5월 24일. 맑음. 오늘 정미를 만났다. 오랜만에 웃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변호사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내가 나를 지켰다는 거. 그게 전부다. 옥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5월의 저녁은 따뜻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품위는 인생의 마지막을 지킵니다. 윤옥자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엄을 선택했습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통장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62세. 옥자의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